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시사저널 오종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프닝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엿새째가 됐는데 실종자 2명의 사체가 수습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고지 인근에서 발견된 그 사체가 한 구 있고요. 그리고 130km 정도 떨어진 부근에서 발견된 사체가 하나 있는데요. 한 구는 머르기트 다리라고 그 사고지 인근에서 50대 여성의 그 시신이 지금 발견됐고요.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132km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을 지금 발견한 상황입니다. 실종자는 그러면 19명에서 7명으로 바뀌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 132km나 떨어졌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발견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수색 범위를 훨씬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현재 주력 수색 범위는 강하류에서 50km 지점인데요. 이제 보트, 헬기 이런 걸 통해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6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를 한참 벗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색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고 이제 신속한 구조 작업과 함께 헝가리 접경 국가들과의 협력 등도 얼른 모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선체 내부 수색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 바로 그 머리기트 다리 바로 아래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선체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수부들이 빨리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에 보면은 헝가리 당국에서 잠수사들 투입하는 것보다는 인양한 다음에 수습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2차 사고를 걱정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잠수사들이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현장 근처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다페스트 어떤 합창단이 SNS에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거기 이제 그 머리기트 다리 위에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는 행사를 벌였는데 이제 헝가리 시민 수백 명이 같이 함께 동조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고요. 행사 뒤에서 한참 동안 남아서 가지 않고 이렇게 그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헝가리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사고라고 하니까 아마 헝가리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 사고 당시 크루즈선이 우리 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후에 뒤쪽으로 후진해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선장이 사고 발생을 알았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사고 선장은 나는 몰랐고 관리주의에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CCTV라든지 여러 배에서 촬영된 사진들, 영상들을 보면 뒤로 후진을 했다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그 선원들이 구명보트 같은 거를 던져주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간 텀을 봤을 때 충분히 선장도 이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유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또 보석 신청해서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히 그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좀 전에 보도가 나오는 바로 아직 확실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중과실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이제 보석 허가 조건을 당시에 이제 법원이 설정을 했었는데 하나 6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출국을 금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건을 걸어놨었는데 헝가리 검찰은 이 같은 보석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지금 제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한편 참 좋은 여행사 측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도 서사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누구 책임인가 입증은 해야 될 텐데 외국에서 사건 발생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만일 누구 책임인지 밝히려고 하면 소송까지 가야 될 테고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아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제 조대준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법적 다툼이 헝가리와 국내에서 각각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고 원인을 이제 크루즈선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크루즈선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이제 쉽지는 않을 전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람선 선장의 운항 과실이 드러나면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만약 관광객들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한 참 좋은 여행사도
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고지인 헝가리 법원에서 일단 1차적으로 다퉈질 것 같고요. 일단 관할권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상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국제사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족들이 이같이 헝가리 현지에서 벌어지는 재판과는 별도로 선사 측이라든지 여행사 측을 상대로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해보죠. 제주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오 기자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제주 동부경찰서는 6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36살 고모 씨를 고씨 거주지가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붙잡아서 제주로 압송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이제 동갑인 강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고 씨는 전 남편이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숨진 이제 강 씨 가족은 강 씨가 지난달 25일 전 아내인 이제 고 씨를 만나러 가겠다며 사건 발생 장소인 모 펜션으로 간 뒤에 연락이 끊겼다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펜션 주변 CCTV를 확인해서 숨진 강 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에 고 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고 씨가 혼자 가방 2개를 들고 펜션을 빠져나온 것도 확인했고요. 그러나 이제 강 씨가 스스로 펜션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하던데 발견은 됐습니까? 아직 발견은 안 됐고요. 그리고 유기 장소와 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가해자가 지금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배에 있는 CCTV에 이제 포착이 됐는데,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배 CCTV에서 이 가해자가 그 여행 가방에 담긴 뭔가의 물체를 바다에 빠뜨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아버지가 있는 김포집 부근에 있어서도 비슷한 크기의 그 짐가방을 유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지금 팀이 급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살해 동기는 뭡니까? 지 살해 동기는 일단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나서 어쨌든 살해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면접 교섭 과정에서 조금 다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아들을 2년 만에 만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가해자가 반대를 해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만나질 못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살해 동기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살해 동기는 명확하게 안 밝혀졌는데 계획적인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 살인이다. 예. 왜냐하면 일단 그 가해자가 살인 관련된 단어를 본인이 검색한 그 기록들이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 차를 제주도까지 또 가져간 그런 정황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체를 적극적으로 유기를 하는 방법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살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거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이 여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석 달 전에 4살인 의붓 아들도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전 남편 살해한 것과 의붓 아들의 사망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찰은 지난 3월 2일이죠.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고 씨의 4살배기 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2017년에 강 씨와 재혼했는데요. 숨진 아들은 이제 강 씨가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아들이 숨질 당시에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고 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 신고했다고 이제 말하면서 내 다리가 아이 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추가 조사가 이제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데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타살 흔적도 없고 아직 드러난 것은 없는데요. 아직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많아서,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아버지의 의붓 아버지의 다리 밑에 깔려 있어서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숨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솔직히 4살 아이 정도면 완력이 있어서 충분히 저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 봤을 때 진술의 타당성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 여성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혼자서 살해하고 사체도 훼손한 다음에 유기까지 했다.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 그런 의문점도 듭니다. 공범이 있지 않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일단은 가해자가 지금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체 처리 등의 경위에 대해서는 또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마 공범이 있을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인 단계적인 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여성의 몸으로 혼자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유족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신상 공개를 하려면 뭐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신상 공개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마 구성 요건이 있는데요. 이제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그리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것 등인데요. 지금 이제 고 씨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이제 신상 공개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이제 또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그럼 신상공개위원회인가 그런 거 열어야 되죠? 예, 위원회를 통해서 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2010년도에 강호순 사건 이후로 이제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기준이 너무 지금 모호해서 그때그때마다 이게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저 구속은 됐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인정한 것도 있고 CCTV에 찍힌 증거도 있으니까. 아직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구속될 것 같고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것 같이 보입니까? 일단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체 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재혼한 남편의 아이, 그러니까 의붓 아들에 관련된 사망에도 혹시라도 연관이 돼 있거나 그리고 또 살해 수법에 있어서 잔인한 부분 등이 나온다면 이거보다 더 그 추가 범죄가 더 늘어난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고 마실까요? 오늘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 결과 내용 정리해서 오 기자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7천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오늘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또 용두사미로 끝났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뇌물 혐의가 들어갔는데 김학의 전 차관을 뜨겁게 달궜던 그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학의 차관에 관련돼서는 금품하고 성접대를 받은 억대 수렵 혐의로 구속된 것이고 예. 그 성폭행에 관련된 특수강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윤중천 씨만 지금 해당 범죄 사실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미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 부분 빠져 있고 검찰 봐주기 수사 부분도 빠져 있죠. 빠졌고요. 네.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봐준 게 아니냐. 곽상도, 이중희, 직권남용도 빠졌고. 네. 뭐가 남았습니까? 다 빠져버렸네요. 일단 뇌물로만 기소된 것 같고요.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 경찰이 그 출석을 해서 예. 그 당시에 외압이라고 느낄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또 진술을 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 나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예. 어쨌든 포인트는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와 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1억 원 이상의 뇌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네.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죠. 뭐 재수사 왜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참 험하게 결론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검찰 과거사위가 최근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 간부들이 윤중천 씨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결론 났습니까? 이것도 수사 공고가 될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되게 뭐 아주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뭐 기대들이 있었는데 예. 윤곽근 고검장이라든지 뭐 박충근 변호사 그리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에 관련돼서도 역시 수사 공고는 했지만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은 고검장 시절에 윤중천 지인 사건도 조회했다. 이 혐의도 있네요. 네, 검찰은 그 김학의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중천 씨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이제 몰래 알려줘서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 받을 때 윤중천을 모른다라고 한 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이 세 번째 수사였습니다만 첫 번째 수사, 두 번째 수사, 세 번째 수사도 결국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날 확률이 높아졌는데 두 분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그 말씀을 주셨지만 진행자분 말씀을 주셨지만 충분한 의혹 해소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결과 자체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수사단을 꾸린 이유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사실상 뭐 거의 밝혀진 게 없거든요. 핵심에서 많이 비껴난 나간 부분들이 많고 예. 그리고 좀 부족한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너무 많은 면죄부를 준 사건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좀 답답합니다 많이. 예. 그렇죠? 쭉 들어보면 이제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만 다소 맥 빠진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했고 이제 여한섭 수사단장이 했던 말이 그러면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두 번의 수사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물었더니 윤중천 씨가 성접대를 인정한 게 과거 수사와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짜 다소 맥이 빠지는 대목이고 이제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과거에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말하긴 쉽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건은 부실하다는 그런 알듯 모를 듯한 말로 대답을 대신했는데요. 하지만 전에 이 작가님이나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도 우려하셨지만 이 검찰이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진실도 덮는 걸 마다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 것도 덮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제 주변에서도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낙관하시는 분보다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저희 그 시사저널 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정두환 전 의원도 앞서서 이게 결국은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증거를 잡으려면 관련자 진술밖에 없는데 진술만 가지고 성립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원주별장에 수많은 정관 재계 인사들이 다녀갔을 텐데 예. 이걸 들쑤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뭐 크게 키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었고요. 예. 네. 뭐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사위를 구성해가지고 옛날에 미진했던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했을 때 상당히 기대한 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너네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특검을 했었어야 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예. 그래요. 자,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한성교 의원이 기자를 향해서 차라리 걸레질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종탁 기자, 현직 기자로서 그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항상 이제 TV 볼 때마다 제가 예전에 국회에 출입을 했을 때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의원들의 워딩을 치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작가님들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기자들이 생각보다 이제 발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저도 이제 그런 바쁜 상황에서는 그런 발언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성교 의원의 전례가 있잖아요. 더 심한 이제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다시는 이제 못하게 했어야 할 그런 전적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뒤로 하고 이거 걸레질 발언만으로 이제 뭐 문제 제기를 이제 강하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 많이 보죠. 근데 지금 한교안 대표가 말 조심하라.
라고 말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자,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네. 징역 30년 나왔는데 동생은 무죄. 네. 왜 사형이 안 나왔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80여 차례나 지금 흉기를 가지고 그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게 살인죄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년형 그리고, 그 부착에 관련된 명령 그리고 동생은 또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피해자 측에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까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30년형이 나온 이유가 전과가 없고 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참작이 됐고요.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그 살해 행위를 도운 게 아니라 말리는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진다고 판단을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것 같습니다. 예. 심신미약 이거하고 상관은 없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 자, 오종탁 기자 우리 방송을 데뷔했다고 하던데.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그러면 저번에 최순실 특종 갖고 한번 오고 왔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방송하니까 어때요? 많이 긴장돼요? 네,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유지만 기자가 했던 걸 찾아봤는데. 예. 이동영 작가님께서 유지만 기자한테 진짜 기자처럼 생겼다 이렇게 예. 말하신 대목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최대한 기자스럽지 않게 좀 하려고 노력을 기자들이 했습니다. 다 잘생긴 것 같습니다. 네. 시사저널 기자들이. 예. 예. 유주만 기자는 우리 보던 팬들도 많은데 어디 갔어요? 지금 휴가 가서 잘 쉬고 있습니다. 휴가 갔었군요. 네. 네. 자, 최순실 녹취록 관련해서 지금 후속 기사는 안 나오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예,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이제 또 이제 관련한 삼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용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7건을 요약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연속 보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최순실 녹취록은 다시 등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딱 등장한다 안 한다 이렇게 네.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등장한다.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네요. 예. 최순실 삼성 보도는 어떤 거예요? 조서 쓴 거가 공개된 겁니까?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에서 예. 최순실 씨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점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경천 동지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가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예, 예. 있는 상황에서 그 검찰 수사의 뿌리가 어땠는지 그 정도 이제 들여다볼 수 독자분들께서 보시면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예. 네. 혹시 김상조 위원장 이야기도 거기서 나온 겁니까? 예, 삼성 로비력이 예, 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사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